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을 앞세워 막판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기존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394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이번 달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분양 성공이라는 반전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신안 임자도의 튤립 축제에는 해마다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축제의 시작은 대파 가격 폭락으로 튤립을 대체 작물로 심었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각 정당들의 선거 막판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공약도 발표됐는데 정당별 공약의 차이점이 크지 않고 기존의 공약을 재탕하거나 실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광주형 테크노밸리 구축과 첨단 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고 전남의 주요 시군을 미래 신산업 첨단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공약으로 광주에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광주의료원 건립 등의 공약을 내놨고 전남에는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고속도로, KTX 등 각종 SOC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지역 공약의 키워드를 인공지능과 반도체, 모빌리티로 요약했습니다. 광주를 모빌리티, AI, 반도체 융합 실증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주 서남권의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 무등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전남은 국립의대 유치, 인공지능 농업, 탄소중립, 해양생태 관광 등을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광주의료원 건립, 지방대학 무상교육과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진보당은 광주형 공공은행 설립과 푸른길 일주공원 개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총선 이슈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정당별로 특화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기존 공약들이 나열식으로 다시 등장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오늘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394곳에서 진행됐는데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광주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로 투표소는 북적입니다. 이제 수업 끝나고 그냥 같이 투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가지고 1년의 추억을 남기고자 같이 투표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투표소 394곳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평일임에도 사전투표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면서 유권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전남 23.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 19.96%로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전남 35.77%, 광주 32.18%를 기록했습니다. 꼭 당을 위해서보다도 인물,
이 사람이 앞으로 뭔 일을 잘하겠다. 이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재단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이 발생한 참사로 국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에 투표하세요를 주제로 전국 순회 행진을 이어가는 유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 이후 동구 산암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공모계획 발표에 대해 전남 서부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에 출마한 민주당 김원희, 소나무당 최대집,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는 공정하지도 않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김영록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전남 서부권은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로 전남도 공모 결정은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목포대 의대 설립을 조속히 결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와 우남 3단지 등 광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이번 달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흥행 보증 키워드로 불리는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의 성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롯데건설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청약에 앞서 견본주택을 개관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불경기에 흥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첫날부터 6천여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안에도 구경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에서 흥행을 보증하는 대단지와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을 품고 있고 지하철이 곧 연결되는 등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아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암호수와 각종 산책길, 마을 정원, 아세아 청년 언덕 같은 각종 다양한 공원 시설들이 우리 중앙공원 안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3,000세대가 넘는 우남 3단지 재건축 아파트도 이번 달 청약에 나서면서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고급 브랜드 아파트의 잇따른 분양이 침체됐던 시장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상가가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침수되고 인근 상가에는 한때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 상장해 허위 공시와 시세 조정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216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가상자산 시세 조정업자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소형 낚싯배에 탑승했지만 악천 후에 다시 홍도항으로 돌아왔으며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또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밀항 총책과 선장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신안 튤립 축제에는 해마다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의 폭락으로 대체 작물을 심었던 게 계기가 됐는데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튤립 축제에 얽힌 사연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2km의 백사장을 끼고 조성된 신안 임자 튤립공원. 10만 제곱미터의 꽃밭에서 형형색색의 튤립이 탐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여 종의 튤립 100만 송이가 뽐내는 화사하고 우아한 자태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연신 이어집니다. 얘기만 이렇게 듣고 왔는데도 보니까 그때 눈으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아주 좋아요. 만족합니다. 개막식이라 또 일부러 맞춰서 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꽃이 너무 다양해서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예쁘고 꽃향기도 좋고 정말 너무 기분도 좋아요. 튤립 축제는 지난 2008년 가격이 폭락한 대파밭을 갈아엎고 주민들이 대체 장목으로 튤립을 심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대파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튤립 재배지는 대파밭으로 바뀌었고 재배 면적은 처음에 비해 4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튤립 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신안군과 주민들은 협력해 축제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튤립 관리와 축제 운영은 신안군이 맡고 관광객 안내와 질서 유지는 주민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전 한 12년도 그때 지나면서부터는 대파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또 튤립이 생산에서부터 저온 다시 심기까지 상당한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좀 대파로 돌아서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제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막힌 부분이 이제 그 지도읍 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안경찰서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요. 승마하기 좋은 대강해수욕장과 드넓은 모래 해변을 품고 있는 신안 임자도 이곳에서 열리는 튤립 축제가 중단 위기를 넘어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이정효 감독 부임 이후 첫 3연패 수렁에 빠진 광주FC가 김천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광주FC는 내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9득점을 올리며 활발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김천 상무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한편 리그 2위를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7연패에 빠진 삼성 라이온즈를 홈으로 불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60대 무기수가 재심 첫 재판을 보름 앞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째 복역 중이던 66살 장모 씨가 백혈병 발병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숨졌습니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진도 송정저수지에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위법 수사와 감정 오류가 확인돼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이달 17일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사망했지만 재심은 골석 재판으로 열립니다. 식목일을 맞아 생태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늘 화순군 화순읍 너와나 목장에서 자연숲 생태복원을 위한 나무 심다 캠페인을 열고 참나무 45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약 40년간 흑염소 목장으로 운영되면서 훼손된 너와나 목장 일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